안녕하세요. 고1 학생들의 학교생활 설계와 진학지도 방안에 대해서 강의할 서울고등학교 교사 김선욱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고1 학생들을 위한 학교생활 설계, 그리고 학교생활과 진학지도 연계 방안입니다. 고1 학생들을 위한 학교생활 설계인데요. 자, 이런 학교생활 설계가 왜 필요한지는 사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야 4가지로 나누어서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 전형 구조 개편, 두 번째는 수능체제 개편,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공정성 제고, 네 번째는 대학별 고사 개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학교생활 설계와 연결된 부분은 바로 학생부 종합 공정성 제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생부 기재 개선에서 일단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변경 사항에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상 경력인데요. 지금까지는 수상의 개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수상 경력은 기재되지만 저희가 수시와 정시 이제 학생부는 주로 이제 저희가 수시에서 반영을 하니까요. 상급 학교 대학에 제공할 때는 학기당 하나만 학생이 선택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경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소논문이 미기재됩니다. 수업 중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소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제시된 과목은 교과 세특의 성취 수준의 특성, 교과 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율동아리도 여러 개 운영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학년당 하나만, 또 설명도 30자 이내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글자수 축소된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 동아리 활동의 특기사항은 500자,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아예 미기재되고요.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700자, 담임선생님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로 전체적으로 글자수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별 변경 사항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상의 개수보다는 지금 이제 질이 중요해지는, 왜 학기당 하나를 학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요. 질이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특기사항에서 글자 수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의 변화와 내용 기재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교과별 협의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그리고 평가의 기준, 평가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평가의 내용과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그 학교생활기록부의 변경 사항에서 여전히 가장 강조되고 있고 사실 변함없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교과 세특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가의 내용과 그다음에 또 시기가 이런 교과 세특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과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계획서 분석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학생의 학교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진학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저희가 3학년 때 수시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그 서류를 작성할 때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보면 학교 생활 중에서 학교 활동 중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대학에 제출할 때도 좀 강조되는 그런 활동들이라면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좀 활동에 있어서 반영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학교기획서 분석에서 저희가 수상 항목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지금 어문사회로 제가 구분해 보았습니다. 네, 빨간색이 사회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각각 학년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회가 진행되는데 보통 저희가 대회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발전하고 심화되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시사만평 그리기 대회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뭐 1학년이나 2학년으로 내리고 사회현상 분석 보고서 대회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대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회 홍보 UCC처럼 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사회현상 분석 보고서 대회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어학인데 그럴 때는 그 외국어 노래 부르기에서 영어 에세이 또는 말하기 대회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홍보에서 분석 보고서 대회로 심화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외국어 노래 부르기에서 말하기나 에세이 쓰기 대회로 심화 발전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상에 있어서 학년별 연계와 심화라고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교육과정과 과학 진로로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탐구 토론대회나 페임랩 경연대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학년 희망자인데 학년별로 이 학생이 계속 꾸준하게 참여한다면 학생의 역량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탐구 토론대회나 페임랩 경연대회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계획서 분석에서 저희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요. 이유는 이런 체험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이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로 탐색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의 연계성과 추후 지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활동이 어떤 전공을 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활동의 의미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활동을 다른 교과 또는 동아리 또는 독서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참가 내용에 대해서 일괄 입력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저희가 글자 수가 축소되어 있으니까요. 각각 프로그램을 참여한 다음에 학생들이 소감문을 작성하고 그 추후 지도를 하게 된다면 기록할 때 조금 더 학생한테 맞춤형으로 또는 개별적 특성을 살려서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로활동인데 진로활동은 1년의 연간 계획을 가지고 학교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진로 선생님들이 자료들을 많이 공유하셔서 학년별로 또는 학교별로 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과 찾기 진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또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과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아리별로도 진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1학년 때는 나의 롤모델 발표대회, 즉 수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면 2학년 때는 사실 3학년을 설계하기 위한 이런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진로 활동의 계획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탐색과 전공의 연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꿈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3학년이 돼서도 변할 수 있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어떤 전공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진로 탐색이 필요하고요. 이런 진로 탐색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전공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공 가이드북,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특강, 또 대학별로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전공을 연계할 수 있다면 2학년 선택 과목 설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조금 더 학생이 수월하게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진로 꿈은 좀 변화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별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공 탐색을 이런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대학을 검색하면 이런 다양한 학과들이 구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관심 있는 학과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같은 색깔로 묶이는 그런 학과들이 안내가 됩니다. 자, 이 학과들은 뭐냐면 연계 전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연계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격이 좀 이렇게 교집합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뜻인데 A대학에서는 행정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B학과에서는 행정학과 대신에 사회학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나는 행정학에 맞춰서 그 전공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이 학과들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대학을 지원하기 어려운 것인가? 라는 고민보다는 학과들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전공 안에서
그쵸? 저희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전공 가이드북 활용법을 알아볼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진학 목표에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진로와 진학 목표에 대한 이해가 과목 선택의 첫걸음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공 이해가 필요한데 이 전공 이해는 무엇으로 하느냐?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 가이드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공 가이드북에는 전공 이수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는 필요한 그런 과목 안내도 되어 있고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는 Q&A,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도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전공 가이드북을 활용하면 전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런 본인의 진로 설계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행정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주요 전공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졸업 후 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공 준비 팁이 굉장히 좋은데요. 고등학교 관련 과목으로는 즉 우리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할 때 행정학과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사회문화, 법과 정치, 국어가 관련 과목이다. 왜? 행정학은 정부 기관 및 다양한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를 하는 학문인 것만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시사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좋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서 시사적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면 되겠죠. 또한 분석적이고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신문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행정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평가 안에서는 분석력,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 전공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전공 준비 팁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Q&A인데요. 유사한 분야인 정책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그룹 안에 묶여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행정학과 정책학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한 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